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미친 듯이 쏟아지던 저녁이었다. 가로등 불빛은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번져 흐리고 오토바이들의 경적 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묻혔다. 배달 가방을 맨 민수는 마지막 주문을 전하고 어깨에 맺힌 빗방울을 한번 털어내며 식당 앞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식당 입구 옆 축축하게 젖은 벽에 기대 앉은 한 노인이 눈에 들어왔다. 낡은 패딩은 어깨 부분이 닳아 있었고 바짓단은 흙탕물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다. 노인의 신발은 고무가 갈라져 양말이 드러나 있었고 양손은 무릎 위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민수는 그냥 지나치려다 잠시 발을 멈췄다. 그냥 모른 척 가도 되지 않나? 머릿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자기와 그래도 저대로 두긴 좀 하고 되묻는 자기가 부딪혔다. 비는 점점 굵어져 노인의 어깨를 두드리고 있었다. 노인의 머리칼은 빗물에 찌들어 이마에 붙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피곤과 허기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민수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식당 문을 밀어 열었다. 안쪽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뜨거운 국물에서 올라오는 김 지글지글 끓는 전골 냄새,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민수는 카운터 쪽으로 다가가 말했다. 사장님, 따뜻한 백반 하나만 제일 푸짐한 걸로 주세요.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민수는 다시 문을 열고 노인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안으로 들어가시죠. 밖에 계시면 더 추워요. 노인은 멈칫하다가 민수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젖은 눈동자에는 놀람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안 들어가도 되는데 뭐라도 드셔야죠. 오늘 많이 추운데요. 민수는 말을 길게 하지 않았다. 대신 노인의 팔꿈치를 살짝 받쳐 일으켰다. 두 사람이 식당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가까운 테이블에서 몇 명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노인의 발끝부터 머리까지 훑어보았다. 조용한 시선이었지만 거기엔 분명한 불편함과 거부감이 섞여 있었다. 민수는 노인을 창가 쪽 벽에 붙은 자리에 앉히고 물컵을 가져다 줬다. 노인은 연신 괜찮은데를 중얼거렸다. 손이 떨려 물이 살짝 테이블에 튀었다. 민수는 휴지를 가져와 조용히 물을 닦아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백반 한 상이 나왔다. 된장국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올라오고 따뜻한 밥 위에서는 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노인은 숟가락을 잡으려다 말고 민수를 한 번 더 쳐다봤다. 내가 돈이 없어서 말이야.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드세요. 괜찮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계산대로 향했다. 지갑을 열자 반드시 접어둔 5만 원짜리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이거 내일 주유도 해야 하고 예식장 계약금 일부도 모아야 되는데 머릿속 계산기가 잠깐 돌아갔다. 그러나 노인이 두 손으로 숟가락을 감싸쥐는 모습을 다시 떠올리자 그 계산은 허무하게 꺼졌다. 민수는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내 카운터에 올려두었다. 아까 그 어르신 식사랑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사장은 민수를 한번 보고 말없이 계산을 마쳤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비릿한 웃음이 올라왔다. 야, 요즘은 거지도 운 좋은 세상이네. 밥에다 현금까지 챙겨주네. 그러게 말이야. 저렇게 호구가 있으니 안 굶고 사는 거지. 중년 남자 두 명이 술잔을 기울이며 키득거렸다. 한 명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해 민수에게 들리게 했고 다른 한 명은 과장된 한숨을 쉬며 고개를 내저었다. 나 같으면 저 돈으로 내 새끼밥부터 챙기겠다. 민수의 등 뒤가 순간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는 일부러 뒤돌아보지 않았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괜히 말 한마디 했다가 더 추한 꼴을 볼 것 같았다. 대신 계산대 위 영수증을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 저 사람들 눈에는 내가 참 바보로 보이겠지. 하지만 자신의 손에서 떠나간 5만 원이 지금 저 노인에게 어떤 온도로 전해질지는 그들보다 자신이 더 잘 안다고 믿고 싶었다. 노인 앞에 다시 서자 노인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고맙네, 이런 날도 다 있고.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쌓인 체념과 누군가가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 것에 대한 놀람이 묻어 있었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천천히 드시고요. 밖에 추우니까 속은 따뜻해야죠. 그는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뒤돌아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식당 안의 따뜻한 공기와 밖의 차가운 공기가 선명하게 갈렸다. 비는 여전히 굵게 내리고 가로등 빛은 비를 따라 길게 늘어졌다. 민수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골목을 걸었다. 운동화 속으로 스며드는 물기가 발끝을 시리게 했지만 마음 한편은 왠지 묵직하게 따뜻했다. 동시에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던 비웃음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가 너무 바보처럼 산 건가? 아니면 저 사람들이 너무 바짝 마른 건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그는 밤길을 걸었다. 현실은 여전히 팍팍하고 통장 잔고는 여전히 얇지만 조금 전 노인의 떨리던 손이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 그 떨림이 언젠가 자신의 미래와 엮일 거라고는 이 순간의 민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오늘 하루를 그렇게 마무리했다는 사실만이 뿌옇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흐릿한 온기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반전의 첫 번째 씨앗이 되어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는 여느 때처럼 무심하게 울렸다. 민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허리를 한번 돌렸다. 전날 비를 맞은 탓인지 관절이 무겁게 뻐근했다. 그는 잠시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베개 옆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은행 앱을 열자 잔액은 여전히 얇았다. 카드 결제 예정 알림이 상단에 떠 있었다. 예식장 예약금, 신혼집 전세 보증금, 혼수 비용 머릿속으로 금액들이 줄지어 지나갔다. 그 숫자들 사이에 전날 건넸던 5만 원이 불쑥 끼어들었다. 그 5만 원이면 이번 주 기름값은 됐는데. 순간적으로 계산이 떠올랐지만 민수는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어제 그 손을 보고 그냥 지나쳤으면 내가 더 오래 걸렸을 거야. 이런 생각과 함께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나 현실적인 불안이 없어진 건 아니었다. 머릿속은 여전히 숫자와 일정으로 가득했다. 민수는 대충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배달 점퍼를 걸치고 지갑과 열쇠를 챙겨 집을 나섰다. 골목길에는 밤새 내린 비가 그치고 축축한 냄새가 깔려 있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자 차가운 공기가 폐를 스치고 내려갔다. 그는 헬멧을 쓰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은 어제보다 2건은 더 타야지. 괜히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다. 배달 대행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기사들이 모여 있었다. 커피 자판기 앞에는 몇 명이 둘러서서 웃고 떠들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오토바이 수리를 하느라 손에 기름이 묻은 기사가 욕을 섞어가며 볼트를 돌리고 있었다. 민수가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고개를 들었다. 민수 왔네. 어제 비 맞고 다니느라 고생했겠다. 야, 들었냐? 어제 누구 거지한테 밥 사주고 돈까지 줬다며? 한 기사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야, 너 착한 건 알겠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러다 너만 손해보는 거야. 옆에서 누군가가 거들었다. 그러게. 그런 돈이면 기름 넣고 너나 챙기지. 세상 아무도 몰라준다니까. 말투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비아냥이 있었다.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냥 사람이 추워 보이길래요. 한 번쯤은 그런 날 있어도 되잖아요. 그래, 그래. 우리 중에 한 명쯤은 성인군자도 있어야지. 기사는 웃으며 어깨를 툭 쳤다. 다른 사람들도 같이 헛웃음을 섞었다. 민수는 더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 대신 배달 앱을 켜고 첫 콜을 잡았다. 지도 위에 뜬 픽업 지점과 배달지를 확인하며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로 나섰다. 새벽 공기는 싸늘했고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도로는 군데군데 물기를 품고 있었다. 신호 대기 중 그는 잠시 핸들을 쥔 손을 내려다봤다. 어제 노인의 손과 자신의 손이 겹쳐 보였다. 저 사람들 말대로면 내가 정말 바보일 수도 있지. 하지만 그래도 어제 그 눈빛은 그냥 못 지나치겠더라. 점심 무렵 잠깐의 공백 시간에 그는 편의점에 들렀다.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들고 계산을 마친 뒤 창가 쪽 높은 의자에 앉았다. 밖으로는 차들이 쉬지 않고 오갔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였다. 그때 뒤쪽 테이블에서 중년 남자 몇 명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야, 그 식당 알지? 거기 앞에 거지 하나 앉아 있었다니까. 근데 누가 걔한테 밥 사주고 돈까지 쥐어줬대. 세상 좋아졌지 뭐. 거지도 요즘은 후원이야, 후원. 민수는 라면 국물을 떠먹다 손을 멈췄다. 뒤돌아보진 않았지만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라는 걸 직감했다. 마음이 살짝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역시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어제 노인의 떨리던 어깨와 밥을 앞에 두고 숟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하던 손이 떠올랐다. 그 장면은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 훨씬 더 강하게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지은이었다. 여보, 오늘은 어때요? 비는 안 맞고 다니죠? 응, 오늘은 괜찮아. 이제 해도 좀 떴고. 지은은 결혼 준비 이야기를 꺼냈다. 예식장과 스튜디오, 신혼집 계약 일정까지. 민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나도 더 열심히 벌어야겠네.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안에는 부담이 섞여 있었다. 지은은 그런 민수의 마음을 눈치챘는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처럼 사는 사람이면 어디서 뭘 해도 잘 살 수 있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요. 전화를 끊고 난 뒤 민수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지은이 말대로면 내가 하는 선택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겠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그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다. 하루를 마무리할 즈음 그는 문득 오래전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동네 어르신에게 국밥 한 그릇을 떠주며 웃던 모습. 집 사정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배고픈 사람 앞에서 우리가 밥을 먼저 먹으면 그건 사람답지 않은 거야라고 말하곤 했다. 그 말이 문득 떠올라 가슴이 따뜻해졌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생각했다. 그래, 어쨌든 나는 내가 보고 배운 대로 살고 있는 거다. 이게 손해든 이득이든 그건 나중 일이고. 하지만 그 나중이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다. 예비 장인과의 상견례 날짜가 잡히면서 그의 마음 한켠에는 또 다른 종류의 긴장과 걱정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 긴장은 다음 씬에서 더 큰 파도로 밀려오게 된다. 며칠 뒤 지은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빠가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보재요.
한정식집 예약해놨어. 문자 하나였지만 그 한 줄은 민수의 가슴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쥔 손에 힘을 줬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상견례. 예비 장인과의 첫 자리. 지금까지 막연히 머릿속에만 떠다니던 단어가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가지게 된 순간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옷장을 열었다. 한 벌뿐인 정장 바지, 몇 년 전 지인의 결혼식 때 입었던 셔츠, 달아있지만 그래도 광을 내보겠다고 닦아둔 구두. 새로 뭐라도 사야 할까 고민했지만 통장 잔액을 떠올리자 그 생각은 곧 사라졌다. 다림질이 제대로 되지 않은 셔츠를 꺼내 들고 민수는 다리미를 예열했다. 손으로 주름을 펴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도 최대한 단정하게는 입고 가야지. 첫인상이니까. 거실 테이블 위에는 결혼 준비 관련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예식장 계약서, 스튜디오 견적서, 신혼집 부동산 자료. 문서 속 숫자들은 하나같이 크고 묵직했다. 민수는 종이 사이를 훑다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걸 다 감당하면서 사는 게 당연한 거겠지. 작게 중얼거린 말은 텅 빈 방 안에서 금방 사라졌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머릿속에는 예비 장인에 대한 상상이 커졌다. 지은이 말해준 이야기가 떠올랐다. 몇십 년 동안 사업을 해온 사람, 건물까지 지켜온 완고하지만 책임감 있는 아버지. 직원들 사이에서는 엄격하지만 인정 있는 사장으로 불린다고 했다. 그런 분이 배달하는 나를 어떻게 볼까? 민수는 배달 대행 앱을 처음 켰던 날을 떠올렸다. 정규직 자리 하나 없이 떠돌다 차선으로 선택한 일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는 이 일을 단순히 임시 방편으로 여기지 않게 됐다. 몸은 힘들어도 고객과 직접 만나고 스스로 일을 조정할 수 있는 이 방식이 자신에게 맞는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달랐다. 특히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더더욱. 침대에 누웠지만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민수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내가 가진 게 뭐지? 내세울 만한 게 뭐지? 배달 가방, 오래된 오토바이, 아직은 불안정한 수입, 그리고 지은과 함께 만들고 싶은 미래뿐. 재산도 직함도 화려한 경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누군가에게 떳떳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었다. 거짓말하지 않고 편법 쓰지 않고 사람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온 시간들. 그게 과연 한 사람의 아버지를 설득하기에 충분할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며칠은 정신없이 흘러갔다. 하루하루 배달 일을 하며 그는 머릿속으로 상견례 장면을 수십 번 시뮬레이션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인사를 하는 순간 예비 장인이 내뱉을 첫 마디, 그 앞에서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목소리로 대답해야 할지까지. 배달을 마치고 오토바이에서 내릴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다. 나는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 약속 당일 그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샤워를 하고 면도날을 새로 장착해 수염을 말끔히 밀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어 넘기고 셔츠 단추를 위에서부터 하나씩 잠갔다. 바지 주름을 한 번 더 정리하고 구두를 손바닥으로 문질러 광을 냈다. 준비를 마치고 거울을 보는 순간 그는 잠깐 멈칫했다. 야, 민수야. 너 생각보다 괜찮다. 혼잣말을 하며 억지로 웃어봤다. 입꼬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으려 했다. 한정식 집 앞에 도착하자 이미 지은이 나와 있었다. 지은은 민수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잘 왔다.
많이 떨리죠? 조금? 아니, 많이. 민수는 솔직하게 답하며 웃었다. 지은은 그의 넥타이를 한번 매만져주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세요. 아빠도 결국 사람이고 당신 같은 사람을 오래 보면 좋아하게 돼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민수의 심장은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다. 안내 직원이 그들을 방으로 이끌었다. 조용한 복도, 은은한 조명, 깔끔하게 정리된 나무 장식들. 공간 전체가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민수는 자신의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방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래, 여기까지 왔다. 이제 내 몫을 보여줄 차례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그는 상상도 못했던 얼굴과 눈을 마주치게 된다. 그 눈빛은 며칠 전 비 내리던 식당 앞 처마 밑에서 떨고 있던 그 노인의 눈과 정확히 같았다. 이 짧은 충격이 앞으로 터질 반전의 불씨가 되어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한다. 한정식집 작은 방 안에는 이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회색빛 머리를 뒤로 넘긴 노인이 정갈한 재킷 차림으로 상위에 놓인 찻잔을 쓰다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반듯하게 개어진 수저와 젓가락, 자리마다 정갈한 접시들이 놓여 있었다. 방 안에는 은은한 국물 냄새와 나무 향이 섞여 있었다. 민수와 지은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민수의 몸이 굳었다. 그 눈이었다. 비를 맞으며 처마 밑에서 떨고 있던 그날의 눈. 젖은 머리칼 사이로 보이던 깊게 패인 주름 사이의 눈동자. 지금은 깔끔한 옷을 입고 조용히 앉아 있지만 눈가의 주름과 시선이 향하는 방식, 인매의 형태까지 모두 같았다. 민수는 설마라는 단어를 속으로 되뇌었다.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 땀이 맺혔다. 지은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아빠 왔어요. 그러고는 옆에 민수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빠, 여기 제가 말씀드린 민수 씨예요.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몸을 조금 일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와줘서 고맙네.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묵직한 울림이 있었다. 민수는 허리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민수라고 합니다. 형식적인 인사말이 입에서 나왔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며칠 전 장면으로 가득했다. 빗속, 처마 밑, 백반, 5만 원, 비웃음 섞인 웃음소리. 어떻게 같은 사람이지? 라는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방 한쪽에는 작은 창이 있었고 창 너머로는 어스름한 저녁 하늘이 보였다. 탁자 위에는 이미 몇 가지 반찬과 물잔이 올라와 있었다. 종업원이 차를 따르고 나가자 방 안에는 세 사람의 숨소리만 잠시 흐르고 있었다. 그 정적이 길어지자 강석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은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네. 요즘 어떤 일 하고 있는지부터 들어볼까? 민수는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였다. 배달 대행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조금 불규칙하지만 몸을 쓰고 움직이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수입은 들쭉날쭉하지만 그래도 책임질 건 책임지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하려 했지만 안쪽에는 긴장이 묻어 있었다. 강석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를 바라봤다. 요즘 같은 세상에 몸으로 뛰면서 돈 버는 일이 쉽지 않지.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평가만은 아닌 어딘가 묘한 온도가 섞여 있었다. 마치 그도 비슷한 세월을 지나온 사람처럼. 식사가 시작되고 음식이 하나둘 상에 올려졌다. 잡채, 구운 생선, 나물, 김치, 따뜻한 국. 방 안에는 음식 냄새와 함께
어색한 긴장감이 함께 떠다녔다. 지은은 중간에서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두 남자의 시선은 종종 서로를 향해 부딪혔다. 민수는 눈앞에 놓인 반찬을 보면서도 시선이 자꾸 장인의 손끝으로 갔다. 젓가락을 쥐는 방식, 컵을 드는 손의 떨림, 물을 마실 때 잠깐 멈추는 습관. 전부 며칠 전 식당의 그 노인과 같았다. 마침내 강석호가 조용히 물었다. 며칠 전에 비 오는 날 밥 사준 적 있지 않나? 민수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예. 아, 뭐 가끔. 대답을 흐리려던 민수의 눈빛을 강석호는 놓치지 않았다. 추위에 떨던 노인 한 사람, 식당 앞에서 방한 공기가 순간 더 무거워졌다. 민수는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네. 그냥 너무 추워 보이셔서요. 그날 마침 식당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손이 너무 떨고 계셔서 그는 말을 조심스럽게 이어갔다. 괜히 나섰나 싶기도 했는데 그냥 그날은 그러고 싶었어요. 강석호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입술이 잠깐 굳어졌다가 이내 풀렸다. 그래. 그날 내가 그 노인이었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민수의 머릿속에서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민수는 그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다. 멋쩍은 패딩과 젖은 바지 대신 단정한 재킷을 입고 있지만 분명 같은 사람이었다. 머릿속에서 왜? 라는 질문이 연달아 튀어나왔다. 왜 그런 옷차림을 하고 왜 식당 앞에 앉아 있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 앞에 예비장인으로 앉아 있는지. 지은은 조용히 숨을 골랐다. 아빠가 나한테 말했어요. 한번 사람을 보고 싶었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안도감이 실려 있었다. 아버지의 의도를 알고 있었지만 직접 이렇게 마주하고 보니 그녀 역시 마음이 복잡했다. 방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이게 무슨 일이지? 시험이었나? 나를 보기 위한 자리였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묘한 깨달음도 함께 떠올랐다. 그의 작은 선택 하나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사실. 그 감정의 소용돌이는 곧이어 터질 큰 반전을 위한 마지막 전조처럼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강석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방 안 조명은 부드럽게 세 사람을 비추고 있었고 따뜻한 국물 냄새는 식어가고 있었다. 그는 물 한 모금을 천천히 마신 뒤 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그날 얘기를 처음부터 해볼까? 그의 시선은 멀리 허공을 향했다가 다시 민수에게 돌아왔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을 봐야 하는 일을 해왔네. 가게를 하고 건물을 짓고 세입자와 직원들을 만나고 겉으로는 다들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익을 먼저 계산하는 경우가 많았지. 나 역시 그게 싫으면서도 어느 순간 비슷해지고 있더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가락으로 찻잔 모서리를 천천히 돌렸다. 딸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저 사람은 우리 딸 곁에서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일까였네. 돈이 얼마나 있는가, 직업이 얼마나 화려한가 보다 그게 더 중요했어. 민수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그저 건물주 장인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견디며 사람과 돈 사이에서 갈등해온 한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시험을 해보고 싶었네. 좀 비겁한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강석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낡은 패딩 꺼내 입고 일부러 거짓골을 만들었지. 그리고 비 오는 날 식당 앞에 앉았네. 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날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사람들은 대부분 고개를 돌려 외면했다. 누군가는 아예 길을 돌아갔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다. 가까운 테이블에 앉아 있던 몇몇 손님은 그를 혐오스럽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그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가왔다. 비에 젖은 젊은 청년 하나가 아무 말 없이 다가와 팔을 붙잡았다. 그게 자네였네. 강석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다. 내가 물었지. 괜찮다고. 난 안 들어가도 된다고. 그런데 자네는 나를 사람 취급해줬어. 그냥 밥이나 한 끼 먹고 가자고. 그게 참 묘하더군.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큰 뜻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많이 보고 자라서요. 저희 어머니가 늘 그러셨거든요. 배고픈 사람 앞에서 우리가 먼저 숟가락 들지 말라고. 강석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듣고 보니 나랑 비슷한 사람이네. 나도 젊을 때 그런 도움을 받은 적이 있거든.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자네가 5만 원을 쥐어줬을 때 솔직히 놀랐네. 요즘 세상에 자기 한 푼 벌기도 힘든데 그 돈을 남을 위해 쓰는 사람을 나는 오랜만에 봤어. 잠시 방안을 채우는 침묵. 민수는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했던 그 작은 선택이 이렇게까지 크게 돌아올 줄은 몰랐는데. 그때 강석호는 옆에 놓아둔 서류 봉투를 꺼냈다. 단단하게 봉해진 서류 봉투를 풀어 안에 있던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등기부 등본, 양도 계약서 초안, 건물 주소와 층별 구성이 적힌 서류들. 민수의 눈이 커졌다. 이게 뭐죠? 내가 가진 건물 중 하나네. 강석호는 담담하게 말했다. 6층짜리 상가 건물인데 이제 나도 나이가 있고 이 건물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왔지. 그래서 이걸 너희 둘한테 넘기려고 한다. 지은이 숨을 들이켰다. 아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그래. 그냥 주는 건 아니야. 강석호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내 딸을 누구에게 맡기는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니까.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저한테는 너무 큰 겁니다. 이렇게까지 받는 게 맞는지. 그는 손을 떨며 서류를 바라봤다. 그 위에 적힌 숫자와 주소는 지금까지 자신이 상상도 하지 못한 무게였다. 강석호는 민수의 손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나는 평생 돈 버는 법만 배운 사람일지도 몰라.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결국 남는 건 사람뿐이더군. 자네가 그날 나한테 보여준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였어. 그래서 나도 나대로 답을 하려는 거네. 민수의 가슴 깊은 곳에서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다. 이걸 받아도 되는 걸까? 이 선택이 내 인생을 어디로 데려갈까? 혹시 이걸로 빚을 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그날 노인의 떨리는 손을 붙잡고 안으로 들어오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의 그는 계산하지 않았다. 옳다고 생각해서 움직였을 뿐이었다. 그는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훔쳤다.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인 것 같습니다. 방안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지은은 눈물이 맺힌 채로 둘을 번갈아 바라봤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은 어떠신가요? 비오는 골목, 처마 밑에 웅크린 누군가를 만난다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일 것 같으신가요?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구독 눌러두시면 다음 사연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당신의 하루에도 이렇게 예상 못한 따뜻한 반전이 찾아오길 바라면서요. 민수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고 강석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을 버텨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조금은 안도 섞인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이 장면에서 이야기는 가장 큰 반전을 터뜨리며 다음 씬에서 펼쳐질 사이다와 부끄러움의 시간을 준비한다. 건물양도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며칠이 흘렀다. 도시의 하루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지만 민수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생겼다. 법무사와 함께 서류를 정리하고 세입자 목록을 확인하고 건물 관리에 대해 배우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의 일정에 건물 관련 미팅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그는 배달 일을 당장 그만두지는 않았다. 몸을 움직이며 사람을 만나는 이 일이 여전히 자신을 지탱해주는 한 축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한편 동네에는 조용하지만 빠르게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거지한테 밥 사줬던 그 청년 있잖아. 그 사람이 사실 건물주 사위래. 그 건물 있지? 그게 이제 그 청년 거라더라. 사람들은 각자 알고 있는 정보를 이어붙이며 이야기를 만들었다. 누군가는 과장했고 누군가는 축소했지만 하나만큼은 분명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배달 가방을 메고 다니던 청년이 이제 건물주 사위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소식은 그날 식당에서 민수를 비웃던 사람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특히 가장 크게 웃었던 중년 남자 하나는 소문을 들은 날 저녁부터 잠을 푹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처음에는 우습게 넘겼다. 설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하고. 하지만 이 소문이 계속 반복해서 들려오고 건물 근처에서 실제로 민수가 사람들과 서류를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게 되자 그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버렸다. 며칠 후 그는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월세 문제 때문에 건물주를 찾아가야 했다. 그동안 그는 건물주를 직접 만나본 적은 거의 없었다. 중간 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관리인이 말했다. 새로 일부 권한을 맡게 된 분이 있으니 직접 한번 뵙고 이야기해 보시죠.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건물관리 사무실 문을 열었다. 안쪽에는 낯익은 얼굴이 앉아 있었다. 깔끔한 셔츠에 서류를 정리하던 민수가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봤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남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민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안녕하세요. 어디 가게 사장님이시죠? 남자는 목이 메어 제대로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아, 그저 2층 식당 하는 사람입니다. 민수는 그를 알아봤다. 비 오는 그날 옆 테이블에서 가장 크게 웃으며 호구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던 사람. 그러나 민수는 그 기억을 표정에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평소처럼 서류를 펴며 물었다. 월세가 요즘 많이 부담되시죠? 상황이 어떤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자는 자리에 앉으며 손을 비볐다. 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손님도 줄고 혹시 조금만 인상폭을 줄여주실 순 없을지. 예전 같으면 당연하게 요구했을 부탁이었지만 지금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자신이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했던 날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민수는 잠시 남자를 바라보다가 서류를 넘겼다. 저도 장사하는 분들 힘든 거 잘 압니다. 저도 계속 배달 일을 하면서 봐왔고요. 가능하면 최대한 맞춰드리고 싶은데 건물 유지비나 세금도 있어서 아주 크게 내리긴 어렵고요. 대신 계약 기간을 조금 더 유연하게 조정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남자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정말입니까? 네. 서로 버틸 수 있는 선을 찾는 게 제일 좋잖아요. 민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남자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청년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러나 민수는 그날 일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아무렇지 않은 듯 공정하게 숫자를 맞춰가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 모습이 남자를 더 작게 만들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술잔을 흔들며 비웃던 자기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도대체 뭘 그렇게 잘난 사람처럼 굴었던 거지. 식당 사장도 비슷한 시간을 겪고 있었다. 그는 그날의 장면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봤다. 며칠 후 건물주가 그 청년이 내 사위 될 사람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민수는 여전히 예전처럼 식당에 들러 밥을 먹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사장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건넨다는 것뿐이었다. 그날 일 나도 아직 기억합니다. 내가 더 제대로 못 도와드렸던 것 같아서 미안했어요.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날 밥도 맛있었고요. 덕분에 어르신도 따뜻하게 드신 것 같아요. 이런 장면들이 동네 곳곳에서 조용히 반복됐다. 한때 비웃고 무시하고 외면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얕았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직접 꾸짖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들의 양심은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누군가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나도 다음엔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겠다. 그 이후 동네 분위기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편의점 앞에서 떨고 있는 노인을 보면 누군가 먼저 뜨거운 캔커피 하나를 건네기 시작했다. 폐지를 줍는 어르신이 지나가면 누군가는 문을 잡아주고 누군가는 박스를 접어 건네기도 했다. 물론 모두 순수하기만 한 건 아니었다. 혹시 저분도 하는 농담 섞인 기대도 있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행동이 조금 더 부드러워진 건 사실이었다. 민수는 이런 변화를 멀리서 지켜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내가 한 일은 그냥 한 사람 밥 한 끼 챙겨드린 것뿐인데 그게 이렇게까지 번지네. 그는 오히려 이 상황이 부담스러울 정도였다.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보는 시선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랐다. 이 씬이 끝날 무렵 카메라는 다시 그날 식당 안장면을 짧게 스쳐 지나간다. 비웃음 속에서도 조용히 밥을 사주던 청년과 그를 비웃던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시간은 흘렀고 위치는 바뀌었다. 누군가는 위층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누군가는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린다. 시청자는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다. 말로 되갚지 않아도 세상은 때로 이런 방식으로 조용한 정의를 구현해 준다는 것을. 건물 양도와 가게, 월세 조정 등 큰 일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어느 날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늘 저녁 아빠가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같이 밥 먹자고.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한정식 집이 아니라 장인의 집. 그 말은 이제 서로를 손님이 아닌 가족으로서 마주보고 싶다는 뜻처럼 들렸다. 해가 기울 무렵 민수와 지은은 강석호의 집으로 향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약간은 바랜 외벽과 그 앞에 서 있는 익숙한 가로수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 안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다. 거실 한쪽에는 세월이 느껴지는 장식장이 있었고 그 안에는 오래된 찻잔들과 기념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벽에는 흑백과 컬러가 섞인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의 강석호와 아직 어린 지은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눈에 들어왔다. 식탁 위에는 여러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가지와 호박이 들어간 나물무침,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 김치와 멸치볶음. 민수는 그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상차림을 보며 문득 오래전 자신이 살던 집의 식탁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해주던 반찬들과 비슷한 냄새였다. 왔나?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강석호가 나왔다.
예전보다 표정이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아버님,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민수가 말하자 강석호는 손을 내저었다. 다 했네. 자네는 앉아서 밥이나 먹게.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처음에는 어색한 웃음과 간단한 안부 인사가 오갔다. 그러나 국을 덜고 반찬을 나누어 먹는 사이 대화는 자연스럽게 과거와 현재를 오가게 되었다. 강석호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나도 자네 나이 때는 공사판 전전하면서 살았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비 맞으면 그냥 젖은 대로 자고. 그때는 이렇게 살 줄 몰랐지. 그는 소주잔을 비우며 웃었다. 나도 그땐 비 오는 날이면 처마 밑에 많이 서 있었네. 배고파서, 일 없어서. 그런 날 누군가 국밥 한 그릇 사주면 그게 참 크게 느껴졌지. 민수는 조용히 들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장인이 처마 밑에 앉아있던 그날 모습이 겹쳐졌다. 그래서 어쩌면 자네를 보면서 옛날 내 모습을 본 건지도 모르겠네. 강석호가 덧붙였다. 지은은 두 남자를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빠가 저한테 처음 민수 씨 얘기했을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저 친구는 돈보다 사람 먼저 보더라고. 민수는 얼굴이 붉어졌다. 과찬이십니다. 저도 현실적으로 계산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손사래를 쳤지만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고마움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강석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수를 바라봤다. 민수야. 처음으로 그는 씨가 아닌 이름을 불렀다. 예, 아버님. 민수도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이제 우리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나도 이제 나이가 있고 혼자 밥 먹는 날이 많았는데 이렇게 같이 앉아 있으니까 살 것 같네. 그의 눈가에는 살짝 물기가 돌았다. 나도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고 앞으로도 완벽하지 않을 거다. 그래도 자네가 내 딸 옆에 있어준다면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민수의 가슴이 뜨겁게 차올랐다. 이제 정말 이 집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건가? 그는 손에 쥔 젓가락을 꽉 잡았다. 저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런 자리를 꿈꿔왔습니다. 부족한 점 많겠지만 지은이랑 아버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셋이니까요. 둘이 버티는 것보다 셋이 버티는 게 낫잖아요. 그 말에 세 사람은 동시에 웃었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민수는 장식장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 하나에 눈길이 갔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동료들과 찍은 사진 같았다. 해진 작업복, 거친 손, 하지만 웃고 있는 얼굴들. 저 사진 아버님이 젊었을 때인가요? 그래. 저 때도 나름 꿈이 많았지. 강석호는 사진을 보며 말했다. 그때는 내가 누군가에게 건물까지 물려줄 사람 될 줄 상상이나 했겠나? 인생이란 게 참 어디로 꺾일지 모른다니까. 민수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할 날이 올까? 그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오늘 이 식탁에서 시작된 이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이 씬이 끝날 무렵 세 사람은 설거지를 함께하고 거실에서 차를 나눠 마신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창밖에는 밤 공기가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다. 카메라는 세 사람이 마주 앉아 웃는 모습을 천천히 비추며 마지막 씬을 향해 서서히 물러난다. 시간은 조금 더 흘렀다. 민수와 지은은 결혼식을 올리고 건물 근처의 한 층을 리모델링해 신혼집으로 꾸몄다. 집 안에는 새로 장만한 가구와 두 사람이 함께 고른 소품들이 놓여 있었다. 창밖으로는 자신들이 관리해야 할 건물의 간판들이 내려다 보였다.
아침이면 세입자들이 문을 열고 밤이면 간판 불이 하나 둘 꺼지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묘한 책임감과 뿌듯함을 동시에 느꼈다. 그렇다고 그의 삶이 갑자기 화려해진 것은 아니었다.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은 분명 큰 도움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몸을 움직이며 일하고 싶었다. 배달 일을 완전히 그만두지는 않았고 대신 시간과 범위를 조절해가며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옮겨갔다. 지은은 직장을 계속 다니며 퇴근 후에는 건물 관리와 장부 정리를 함께 도왔다. 두 사람의 하루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 속에는 예전과는 다른 단단한 여유가 있었다. 강석호 역시 변했다. 그는 건물 관리에서 한 발 물러나 자신만의 시간을 조금씩 늘려갔다. 건물 로비 한켠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놓였다. 누구든 와서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이었다. 어느 날은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차를 마셨고 어느 날은 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모가 잠깐 쉬어갔다. 강석호는 가끔 그곳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곤 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그는 유난히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젊었을 때 처마 밑에서 떨던 자신, 그리고 얼마 전 식당 앞에 앉아있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때 다가와 팔을 잡아준 민수의 손길이 겹쳐졌다. 인생이란 게 참 묘하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한번 내민 손 하나가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는구나. 어느 저녁 비가 또 내리던 날이었다. 민수는 퇴근 후 아내와 함께 건물 앞을 걷다가 로비 유리문 밖에서 처마 밑에 서 있는 노인 한 명을 보았다. 낡은 우산을 들고 있었지만 빗물이 새어 들어오는지 어깨가 젖어 있었다. 민수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참 익숙한 장면이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그는 문을 열고 나가 노인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안으로 들어오시죠. 여기 안이 더 따뜻해요. 노인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괜찮네. 금방 갈 건데. 그래도 비 조금만 피하시죠. 민수는 예전의 자신을 떠올리며 자연스럽게 손짓을 했다. 로비 안으로 모셔 앉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그는 속으로 느꼈다. 아,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날 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천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여러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비 내리던 식당 앞, 5만 원, 비웃던 사람들, 상견례 자리에서 다시 마주친 눈, 서류 봉투에 담긴 건물, 장인의 식탁, 그리고 오늘 만난 또 다른 노인의 어깨. 작은 선택들이 서로 이어져 하나의 긴 선이 되어 있었다. 나레이션은 조용히 시청자의 귀에 말을 건다. 우리는 살다 보면 그냥 지나쳐도 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잠깐 눈길을 피하면 모른 척 넘어갈 수 있는 순간들도 많지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때 한 번쯤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그 손이 당장 큰 보상을 가져다 주지는 않더라도 시간이 흘러 돌아보면 그 순간이 내 인생을 바꾸는 갈림길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카메라는 창밖을 비춘다. 비는 여전히 조용히 내리고 있고 가로등 아래 작은 물웅덩이들은 빛을 머금은 채 흔들리고 있다. 로비 안 테이블에는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는 찻잔 하나가 놓여 있다. 누군가를 위해 준비된 자리처럼 그 자리는 언제라도 또 다른 인연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마지막으로 민수와 지은 그리고 강석호 세 사람이 함께 찍은 가족사진 한 장이 화면 중앙에 떠오른다. 서로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서 있는 그들의 표정에는 과장된 행복이 아닌 오래 버텨낸 사람들만이 가진 잔잔한 평온이 담겨 있다. 이 이야기가 주인님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이 건넨 작은 친절 하나가
언젠가 예상 못한 따뜻한 반전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밤도 당신의 하루 끝에 누군가의 어깨를 조금은 덜 춥게 만들어준 순간이 있었기를 바라면서요. 이렇게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며 이야기는 끝난다. 남는 것은 거창한 교훈이 아니라 나도 한 번쯤 멈춰서서 손을 내밀어 볼까 하는 작은 마음 하나다. 그리고 그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조용히 바꿀지도 모른다는 여운이 긴 시간 가슴에 남는다.